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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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그네 순실 명박 도둑 간신의 소굴 범죄자 천국 서민은 지옥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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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하야 하여라 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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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옥시켜라 박근혜를 하옥시켜라 2014년 4월 16일 독재 붕괴의 공식. 저희가 조선시대 밀란과 이제 총궐기 12일을 다뤄봤습니다. 비교를 해봤고 이번에는 현대사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무슨 공식이 있지 않겠느냐. 교훈과 뭐 나아갈 바 이런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재 정권이 처음은 아닙니다. 박정희도 있었고 전두환도 있었고 노태우도 있었고 뭐 저희 한총련 학생운동 할 때는 YS도 이제 문민 독재라고 불렀죠. 이승만 권력욕에 눈이 멀었으니까 또 독재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는 식민지 독재 일본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독재들이 이승만은 4.19로 박정희는 부마항쟁으로 박정희는 부마항쟁 뭔가 이때부터 말고 아니에요. 이때부터 말이네요. 네, 진짜. 네, 전두환은 87년 6월 항쟁으로. 이게 공식이지 않냐. 이 공식을 우리 또 곽 박사님이 5분 스피치? 예, 모든 독재 정권은 민중의 항쟁으로 붕괴한다라는 하나의 법칙, 공식입니다. 이승만의 4.19 다들 유명하지 않습니까? 3.15 부정선거 저희가 나반특에서 다루게 됐습니다만 그 자기 집사하던 사람을 가지고 그 부통령은 임자가 하시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국민들이 나라 꼴이 이건 나라 이게 나라냐 이게 맞는 국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4.19 그 항쟁 전국에 나타났던 구호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역사에서 전 최고의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좋다. 네. 그 민주당 구호였어요. 민주당 선거구호. 그래. 예. 그랬더니 자유당에서는 갈아봤자 별 수 없다. 구간이 명간이다. 기억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칼피해도 돼요. 네. 좋은 내용은. 그리고 박정희 정권 마찬가지로 원래는 11.6개 총성으로 박정희가 이제 탕탕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왜 탕탕이 됐냐 11.6개 전국이 왜 나타났냐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부산 마산 지역에서의 박정희의 긴급조치 말도 안 되는 이것도 사실 이게 나라냐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가 무슨 국회도 해산하고 절대적 권력을 가진 임금도 아니고 20세기에 뭐 하는 얘기냐라고 하는데 야, 21세기에 이런 20세기에도 우리 국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나라냐 이게 됩니다. 87년 6월 항쟁도 마찬가지죠. 전두환이 아니나 다를까 했는데 호원 조치. 이때도 전두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는데 하나는 남북의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진국에 진입을 해야 되는 이런 두 개의 역사적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적 과제를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헌법을 체육관 선거를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호원 조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그 친미 친일 이 수구 세력들은 언제나 보면 어쩔 수 없이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4.19 때도 그렇고 그리고 박정희 시절에도 그렇고 전두환 시절에도 그렇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예외 없이 민중의 항쟁의 첫 화두는 바로 이게 나라냐, 이게 말이 되냐라는 부분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는 독재 붕괴의 공식이다. 네. 근데 지금도 이게 나라냐가 구호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21세기에도. 네. 예.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죠. 4.19 우리 실장님 4.19와 지금 딱 돌아보면 제가 4.19 때 태어났는데 그 체험을 했죠 뱃속에서. 예, 사라오 태풍까지 합쳐서. 그래요. 일단 제가 볼 때 이승만 같은 경우는 사실 영구집권이 다름없잖아요. 네. 지금 차이가 있다면 박근혜 영구집권은 아니고 5년 집권이긴 하지만 그러나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제일 이 독재의 특징 중 하나가 아까 오픈 스피치에서 말씀하셨지만 독재의 특징은 뭐냐면
쫓아내야 나간다. 아니면 부정선거해서 들어온다 다시 이런 거예요. 근데 근데 정당 체제를 보자면 똑같은 게 있어요. 이 자유당은 이나 이 오늘날 새누리당은 공당이 아니고 네. 사당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정당. 권력자의 정당. 예. 그러니까 원래 정당이라고 할 때는 오바마 정당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공화당 할 때. 그건 정강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힐러리당과 트럼프당. 힐리당과 트럼프당 하니까 무슨 뭐 이렇게 무슨 포커 정당. 그러네. 트럼프 치는 건데. 훌라훌라. 예를 들어 자유당이 만들어질 때 자유당 입당 원서를 쓰잖아요.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돼서 입당 원서 쓸 때 그 내용이 뭐냐면 개헌을 지지한다든가 뭐가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승만의 재집권을 지지한다는 항목에 동그라미 쳐야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 자유당은 근대 정당에서 뭐냐 듣보잡으로 들어온 사당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승만 국부론,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자고 했잖아요. 네. 예, 그 우상 숭배했잖아요. 80세 기념 사업도 하고 별짓 다 했단 말이죠. 공당의 사당화인데 오늘날 새누리당에서도 특히 박근혜 쪽은 친박인데 박근혜 친하면 되는 거야. 정강 정치가 아니고 저는 박근혜 친하니까 뽑아 주십시오잖아요. 네. 그러네. 그건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야. 어떤 정강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정현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도 박근혜 죽어도 박근혜 이거잖아요. 나 박근혜 모습입니다잖아요. 와, 진짜 마름입니다. 지킵니다 끝까지 네. 그 약속. 한마디로 중간에 근데 요 개투 주자가 있었죠. 개투 주자 야구로 치면 박정희 신도론 유신 때는 이우락 같은 중앙정부부장 했던 사람이 우리 모두는 박정희 대통령을 교주로 모시고 박정희 신도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진짜로. 그러면요. 그런 시대가 70년대야 유신 시대. 네. 아빠가 교주고 국가의 기관장들이 신도인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교주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아빠가 없으면 최태민이라도 와야지. 이해가세요? 예. 그 신정국가라.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한마디 하면 사당화되었다는 거. 개인을 매개로 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발단은 다 부정선거예요. 네. 사실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위기도 대선 부정 아닙니까? 미리 네. 이야기하면. 그 정상적인 최동욱 검찰총장이 정말로 권력 잡지 않고 했으면 최소한 하야는 못 시키더라도 아마 상대 논쟁거리는 적어도 주고 나갔을 거예요. 네. 이승만도 다 부정선거가 발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발단하고 목적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4.19 할 때도 이 누리아이티 쪽들은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 그 틀린 거예요. 네. 4.19는 3.15 부정선거 항의 운동이 아니고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승만 하야로 가는 게 4.19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는 발단이지 도화선이지 도화선에 따라가서 폭파하는 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도화선은 3.15 부정선거지만 이 도화선을 쭉쭉 따라가면 철도가 교량이 폭파돼야 되겠죠. 그게 자유당과 이승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한 시위가 왔는데 마산 앞바다에서 김지열 학생의 체류탄에 눈이 박힌 채로 바다에 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여기 다시 그 4.19가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나왔을 때 또 발표했어. 그렇게 된다고.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발표를 그냥 한 건 아니야. 경무대를 가자고 했거든. 시민들이 학생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거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이 선거를 매결한 12년 동안의 학정, 독재 정권에 대한 타도로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가 나온 거야. 한마디로 하면 피를 보고 나간 사람이 이승만은. 박정희는 자기가 피 보고 나갔고 물론 이 피도 보게 했지 부산 그렇죠. 민주항쟁에서 마산에서는 근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이 청취자 여러분이 하는 것은 도화선을 안고 죽으면 안 돼. 그죠. 지금도 최순실 사건은 일종의 도화선인 도화선일 뿐인 거지. 도화선이죠. 그간의 이런 영화 아빠- 봤잖아. 네. 팡 도화선이 타가지고 쭉 가서 어디로 가야 되지? 그 지점을 우리 향해서 가는 행진이다. 네, 그렇게 봤을 때 다만 이렇게 해서 교수 대모가 나오고 그래도 이승만은 좀 점잖은 편인데 물론 총을 쐈으니까 그 용납이 안 되지만 4.19가 나오고 4월 25일 날 교수 데모가 일어납니다.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 네. 그래서 그 다음날 하야를 했어요. 네. 또 미국에서도 언제를 줬겠죠. 예. 도망가는 조지 워싱턴이 되어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필요해서 쟁취됐어요. 근데 이 과정 자체는 거의 비슷해. 우리도. 근데 다만 저는 반복돼서는 안 될 게 피해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4.19보다 한 번 더 성숙해보자. 그러니까 니들도 더티 플레이 하지 마, 더러운 짓 하지 마라고 경고해줘야 돼요. 그 니들도 하야하면 깨끗하게 하야시켜주겠다. 우리도. 아, 그럴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어떡하지?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4.19의 교훈을 우리만 배우면 안 돼. 한국의 국가 폭력기구들도 4.19의 경험을 봐야 돼요. 이미 한국은 그것을 몇 번 겪으면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야. 그렇죠. 이제 애기들까지 나오는 시대, 유모차까지. 네. 이 시대에 저는 강력히 경고도 해야 된다. 모든 것이 진행이 갔다 해서 니들이 총까지 쏘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공권력에 또 경찰이 살수자 또 쏴가지고 엄동설안에 이런 것은 엄동설안이 곧 닥칩니다. 네. 중지가 지났죠. 이염동설아. 네. 엄동설안 맞아요. 네. 추워요 낮이 지금. 아 그러면 이제 구호가 그 예. 죽이면 예. 죽는다. 뭐 옛날에 죽이면 죽이래라 이런 말이 있었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죽이면 니들이 먼저 죽으리라. 네. 이제 그 교훈을 줘야 돼요. 네. 다만 4.19 때 그 발포 명령자가 나중에 사형 선고 받았다가 박정희에서 구명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언론을 만들었잖아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누구예요? 홍진기, 중앙일보. 네, 그래서 하여튼간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와의 어떤 이 국면은 무엇보다도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부로서. 그다음에 공당이 사당화되고 그래서 거대한 부정부패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그 거대한 부정부패와 독재에 계속 우리가 누르면 터져버립니다. 그죠? 터지는 그 도화 지점이 부정선거라든지 우리가 아직도 수용할 수 없는 그 대선 부정들의 문제들 이런 것도 연결되면서 그것이 민생 문제까지 가고 외치 문제까지 갔다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볼 때 최신수는 도화선이고 3.15 부정선거도 도화선이다. 이거 좀 오늘도 네, 주목했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실제로 4.19 과정에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구호가 부정선거로 출발했습니다만 쟁점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잖아요. 아니, 지금이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나라냐. 지금도 못 살겠다고 국민들이 아우성 치는 거고 사실 2015년 그 민중총궐기 때도 농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가 못 살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못 살겠다고 나온 국민들한테 살수차를 이용해가지고 결국 농민의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리고 이런 지금 뭐 것들이 이 너무 비슷하네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야 내가 저러자고 저런 권력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우리 맞벌이 해가지고 야근해가지고 우리 애들 저녁도 못 먹이고 어린이집 맡겨가면서 내가 그렇게 일했냐라는 분노가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4.19의 과정이 아니라 4.19 이후의 학생운동이나 진보운동의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쉽게 말하면 그 4.19로 가서 이승만을 타도하면 뭐 할 건데라고 무엇을 할 건데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때 나왔던 그들이 굉장히 높아졌던 것이 이제 그 당시로서 민족주의에 대한 것이 재발견돼요. 원래 50년대는 민족주의가 금기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벽봉 경구 선생 효과가 있다든지 또 중립화 통일론이 있었잖아요. 외세 물러나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제 50년대에도 그 조봉암 기억나시잖아요. 네. 반외세 네. 중립화 통일 같은 거나 평화 통일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이런 속에서 이 당대에서 이 4.19라는 것은 뭐냐면 민족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시켰어요. 이게 전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주의, 박정희는 국가주의로 갔잖아요. 파쇼로. 네. 지가 민족을 얘기하지만 알고 보니까 히틀러식으로 간 거잖아. 근데 4.19는 그게 아니라 민족의 자각이라는 부분들과 민주주의를 통일시키려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뭐 그래서 우리 다을팀이 민세에서 그때 나온 개념이 자립경제론이에요. 자립경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내수에 기반하고 근데 재벌 중심이 아닌 균형 있는 경제. 그러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장면 정권이 수립한 거 아니에요. 그걸 나중에 박정희 정권이 카피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평화통일 가자 북으로 오로 남으로 만나자 판문제죠. 물론 이건 낭만주의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전제된 것은 뭐냐면 놀라운 일이에요. 전쟁이 끝난 지 7년밖에 안 됐어. 그 증오 속에서 맞아요. 이제는 손을 총 대신 악수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네. 요즘으로 다 치면 이거 겪은 세대들이야. 7년 전이면 2009년이죠. 그렇죠. 2009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그리고 원한도 있을 거야. 양쪽이 총 들고 싸웠으니까. 이게 왜냐면 정규군만 싸운 게 아니라 게릴라로도 싸우고 그다음에 마을에서는 죽창 들고 서로 찔러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 나간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민주주의 똑바로 하자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물결로 이미 우리는
그건 자유당 정권이 했던 모든 부정부패가 독재가 아니라 독재의 결과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독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최순실 효과에서 보는 게 뭐냐면 최순실이라는 것은 비선실세 문제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비선실세와 그와 영합한 세력들이 만들어왔던 결과물이 뭐냐는 거예요. 네. 그 결과물이 전 분야에서 다 일어났잖아요. 막 사드든 네. 뭐 개성 공단 문제든 한 일본과 위안부 문제든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이든 이 대관계에서도 정말 납득이 안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부터 내부에서는 완전 국가의 민주주의 시스템 마비하고 그다음에 통제하고 감시하고 그죠? 불통하고 그다음에 묵하면 벌금 물고 가짜 간첩도 또 만들고 아직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는 그 최순실에 대한 그 뭐냐면 문제제기는 최순실이라는 그 도화선에서 폭발시켜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4.19가 결코 이승만 정권 하에로만 멈추지 않았다는 것들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의 국민들의 민심이나 지향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죠. 경무대로 진격해 들어가는. 꼭 그렇지 않아요. 예. 4월 18일 날 나왔지만 4일 19일 날 이제 나오면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 학교 선배들도 있었긴 하지만 여기는 우리 룸펜 프롤레타리도 꽤 있었어요. 네. 우리 광주 때도 꼭 대학생 많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있었지만 또 요즘 같은 고려대학교 학생이 했더라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안 돼. 근데 지금 양상에서 나타나는 국민들의 민심은 청와대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그래서 아까 경무대 얘기할 때 너무 탁 약간 찌릿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근데 그렇게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 견해예요. 네. 혁명이라고 해서 예측 불허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혁명이라는 게 정치혁명도 있고 사회혁명도 있고 경제혁명도 있고 포괄적인 혁명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하야도 그중에 하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건 쫓아내는 건데 사실상은. 예, 저는 어쨌든 평화적인 의사표현이 돼야 된다 저는 봅니다. 예, 현재로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들은 이 하야의 시간 계속 하는 요구를 반복해서 외치면서 알아들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못 알아듣는 지점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알아듣는 지점까지 우리가 정말로 귀를 뚫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귀를 뚫어주기 위해서 네, 가장 국민들은- 가까운 곳에 가서 네, 국민들은 정말로 귀를 뚫어주기 위해서 그냥 평화적으로 청와대로 가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지금 너무 차벽이 앞에서 안 들리는 거 아니냐 문제야.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경찰이. 그러니까 우리도 신사적으로 할 테니까 청와대 목소리 들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까지 가야지 들릴까? 청운동사무소 앞에까지는 가야 쉽게 되는 말하면 거 아니에요? 청와대를 방송도 들어갔어야지. 안 보는 것 같으니까 방송도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생방으로 해줘야 돼. 생방송으로. 저는 그래서 그런 전술 문제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은 저희가 빌미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이 범국민적인 항쟁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러고 평화적인 방식을 좀 잘 지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실제 이기기 위해서는 이게 꼭 평화냐 폭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많이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저는 말로 사람이 압도적이냐 안 압도적이냐 이 문제라고 네, 봐요. 저는 이게 관건이다. 소수 나와서 그 애들 폭력 투시한 데서 이깁니까? 네. 아니잖아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게 국민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사안은 이유 여하나 정치권의 조정을 떠나서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건 하야해야 될 사안이라는 것이 확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는 자꾸만 뭐냐면 이런저런 변명하지 말고 정치권에서도 쓸데없이 이렇게 하면 국정 혼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하야할 내용이냐 아니냐를 정확히 규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국정이 마비가 됐어 사실은. 이미 됐죠. 헌법도 다 개판 쳤어요. 헌법을 헌급으로 만들어 놨어. 이제 국민의 명령이 나가야 돼. 국민의 명령. 이건 하야다. 왜 제도화된 정당이 그동안 해준 게 없잖아요. 지금 정당이 뭘 그대로 컨트롤한 게 있어요. 다 한통속이었잖아. 이제 와서 다 알고 있었대. 그동안 뭐 했니? 다 직무유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오늘- 때문에 오늘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서 뭐 총리 지명을 처리할 수 있다. 여야가 합의되면 그 총리에게 모든 내각을 선임할 권한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한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아까 시장님 앞서 서두에서 일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그래요. 거죠. 그럼 이제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고 뭐
어쨌든 뭐 민주당은 자기들 예정된 투쟁 계획은 그대로 간다고 했어요. 장외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명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될 사안이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걸 좀 강하게 얘기하자면 개인 견해입니다. 민정문연구소 견해가 아니고. 예. 저는 이게 정권 교체가 아니고 역사 교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의 도화선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을 55년 동안 이렇게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저는 이런 최순실 같은 사건은 박정희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최순실이 아니고 박정희 당사자였을 뿐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독재는? 이번에는 박근혜 씨가 시원찮으니까 혼자 할 능력이 없으니까 옆에서 최순실하고 같이 해먹은 거 아니야. 박정희는 혼자 해먹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었던 거야. 이승만도 그렇고. 이승만 밑에 하고 같이 했지. 근력이 붙이니까. 아,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는 게 문제라면 혼자 해먹으면 되는 거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행동 자체, 정책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한마디로 국가를 사유화했던 박정희 이래로 나왔던 55년 체제를 지금 우리는 바꿔치기 해야 된다. 네. 따라서 이것은 뭐냐면 지금 거국 내각인이 뭐 하는 문제, 탄핵이 하는 문제 전부 다 이건 정권을 어느 정당에게 넘겨주냐, 여당에게 계속 관리하냐, 야당으로 가냐, 이게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 이건 논쟁으로 가고 있잖아. 이해가십니까? 네. 지금 오늘날 우리 국민의 요구는 여당으로부터 야당으로 정권 넘겨주려고 이거 한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이 탄핵이라든지 무슨 거국 내각하게 되면 대통령 출마자들이나 각각의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부분에 벡터, 합이 나오지 순수한 국민의 요구에 대한 정당하게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게 된 거예요. 4.19 때도 뭐냐면 이걸 했는데 피를 흘렸는데 엉뚱하게 민주당 그때 한 게 뭐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얻어먹은 거야. 80년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볼 때. 네.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최순실을 계기해서 한국 사회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새로 건설해야 되고 무엇을 없애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왜? 전면적으로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너무 적나라하게 본의 아니게. 숨긴 얘기. 그렇죠. 도화선이고 최순실 건으로 그냥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환멸을 느끼는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볼 때 거국 내각 이런 소리는 역사 교체 내용 없는 정권 교체로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역사 교체하자 나왔지. 우리가 역사를 거꾸로 돌아봐서 그러면 이제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 전야에서 이승만이 나와가지고 아, 참 짐이 참 많이 부덕한 소치로 이렇게 됐고 거국 내각 합시다. 그러면 국민들이 아, 참 제가 물러나면 국정이 혼란해질 것 같으니 막 그냥 거국 중립 내각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논리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지금 상황이 완전히 그러하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 다음으로도 넘어가죠.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4.19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79년? 공황쟁이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야 하면 국정이 혼란해지지 않느냐. 근데 이미 또 혼란해지는데. 근데 우리가 절대 혼란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79년도에 실제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11.6으로 박정희가 이제 탄탕으로 이제 4.19 때도 마찬가지지. 아 그렇죠. 예. 여유 없이 네. 안 망했어 대한민국이. 그죠. 예. 오히려 더 좋아지더라. 예. 급격하게 계단 같으면 급격하게 수직 상승을 한 거죠. 그렇죠. 사회 발전, 민주주의가 시스템이나 꼽히더라. 이런 게 실제로. 그러니까 절대 권력자, 독재자가 하야하면 국정이 혼란해지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꼽히더라라고 하는 게 바로 79년, 80년 서울에 보면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19 과학 과정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봐왔지 않나요? 79년은 더군다나 하야도 아니고 저격을 당해서 갑자기 그냥 부재가 돼버린 국가 거잖아요. 비상사태 인도가 돼버렸죠. 예. 근데 오히려 80년 봄이라고 부를 만큼 오히려 민주주의 봄에 꽃이 피는 기운이 확 저도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잖아요. 1학년 새내기. 네. 그 이제 그때 10월 17일 날 고려대학교 문과대학교 건물 서관이라고 불러요. 시계탑 건물이라고 해요. 그 3-132 강의실에서 자연과학 개론을 들었어요. 기억력이. 네, 그러니까 130명이 앉을 수 있는 대형 강의장이에요. 110명. 역사적인 날이니까. 잊을 수가 없죠. 근데 자연과학 개론이니까 인문계열 학생이 다 들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문계열 학생 전체가 110명이에요. 그게 4개과로 나눠지는 거거든. 근데 그 정도들은 막 대형 강의인 거예요. 근데 그때 내 친구가 갑자기 전단을 뿌린 거예요. 강의실에서. 예. 멋있다. 예. 그저 1학년 때 뭐 알겠습니까? 보니 그날이 10월 17일 바로 유신 발표일이라 10월 유신 했던 날이잖아. 72년도에.
그러니까 교수님이 바로 나가버려. 네. 그 안에서 경찰에 신고하러 가셨나? 신고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학교 안에 경찰이 예. 상주했어요. 예. 수업실에 들어왔거든. 유인문만 불려도 2년 교실에 들어왔다니까 강의실에서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청강하셨어요 경찰이? 그 배운 바가 많을 거야 성북 경찰서. 그 감시 체크했었어요. 왜냐하면 요주요 교수나 대형 감옥은 그렇게 해서 뭐냐면 포위가 당한 거야. 종합 경찰서에서 쫙 와버린 거야. 강의실이 완전히. 예. 그 강의실 바깥에 이제 아래 주위창에다 대고 체류탄을 딱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성을 했었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뭐 재간이 있나요? 포위됐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쉬했던 초등학생 탈출했는데 잡힌 거야. 내 친구도 잡혀서 아주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고대만 휴업령이 내렸어. 휴업령. 휴교령. 휴업. 예. 수업을 못하는 예. 거예요. 교문은 열린데 강의실에 못 들어가는 거지. 학교를 왜 가? 근데 또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고려답에서 혼자 바둑복 두고 있는데 네. 갑자기 총 맞은 소리가 음악이 이상한 게 들리는 거야. 근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 뭐죠 그 산울림. 장송곡. 예, 산울림의 노래 아, 있어요. 노래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여쁜 우린 하는 게 있어요. 왜 나오나 싶었더니 박정희 대통령 유고가 나온 거야. 그때 저는 뭐냐면 유신 어린이였어요. 아유 각하가 돌아가시는데 박근혜는 전방은요 했지만 나는 국가는요 진짜 걱정됐어요. 왜 아무것도 모르고 커온 거야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예, 그렇게 됐는데 80년 내가 서울에 봄까지 나갔잖아요. 그때는 정말 엄청났어요. 아마 그것은 4.19의 처음이에요. 네. 63 세대가 있을 거다. 한일회담 할 때. 네. 근데 그건 약과예요. 서울역 앞에서부터 시청까지 꽉 찼어요. 네, 그렇게 갔었다고. 갔는데 역사를 공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있었을 때 그건 맞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흐름인데 우리가 죽서서 개줬잖아요. 사실은. 많이 모여야 되는데 방향도 있어야 된다. 그 방향이 디테일해서는 안 돼. 굳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이 우리가 정치인도 아니지만 그러나 저도 서울에 보면 가장 두고두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되는 게 서울역 회군이잖아요. 근데 서울역에서 청와대로 가자 말자 논쟁이 있었어요. 결국은 각 대학교로 갔다가 그다음 이제 계엄령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광주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봤지만 저는 그걸 짧게 보면 서울역 회군이라고 해서 갔다고 해서 성공했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저는. 네. 그것보다는 어찌됐든 그 힘들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기억한 거는. 그때 모였던 30만 명 정도 될 때 그 당시 30만 명. 36년 전에. 그때 그거 어떻게 통계를 냈을까? 지금처럼. 지금 경찰청장은 4만 5천. 4만 6천이라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세 봤다고. 판정을 하기에 근거는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느낌은 사실 80년 올해 봄이 나왔잖아요. 근데 80년 올해 나왔다가 그다음에 회군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논쟁은 회군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계엄령을 당해서 지도부들이 다 잡혀갔다. 그러고 나서는 광주가 나왔는데 광주가 고립되었다.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훈다 언제 듣냐 87년도 명동성당에서 다시 들었어요. 뭐 그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네. 한참 지나서. 네. 예. 군대 제가 대학원생 때 또 본의 아니게 명동성당에 있었는데 60한정인데 가다 보니까 명동성당밖에 들어갈 데가 없어. 다 포위돼가지고. 갈 데 없어서 가서 데모를 계속 하시는.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대문한 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이 어중이 떠중이도 그냥 휩쓸고 나가게 하는 게 대중의 힘이에요. 그 명동성에 있으니까 그 밤에 이제 각 대학별로 이제 토론하는 거예요. 계속 농성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저는 대학원생이니까 뭐 말하기 쑥스러워요. 그때 대학원생은 교수인 줄 알고 착각하던 시대예요. 요즘 교수도 똥감이죠. 근데 대학원생이 교수인 줄 알던 시대예요. 네, 8호 학번 한 명이 각 대학별로 하는데 대학별로 분임 토의한 결과를 가지고서 하려고 한 게요. 그 당시에 87년도 그 국민운동본부는 지금 종로가 기독교 방송국에 본부를 차렸었어요. 네. 근데 스마트폰이 없어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알아서 결정하시기 이렇게 된 거지 뭐. 쪽지하고 이제 수동전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나오는 게 철군하자마자 때 한 후배 학생이 딱 들고 손을 들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 우리는 농성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옛날 우리 선배들이 80년에 서울역에서 해군하고 각 대학교로 흩어지는 바람에 결국 계엄령 당하고 광주에 비극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명동성당은
오늘 여기서 각 대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80년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명동성당 천리안 농성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개를 같이 얘기하는 이유가 80년에 우리 미숙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청와대를 갔으면 성공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 본다. 그때는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시기에는 아니에요. 분명히. 왜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학생운동이 미숙할 때고 시민들 대부분은 어쨌든 DJ, YS, JP가 있으니까 이 정치권의 향배를 보자는 것이 있었던 시대예요. 왜? 적어도 YS하고 DJ가 그도 뭡니까? 연금 당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지만 진짜 길에서 싸운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그 지금 야당 지도자하고 다른 거야. 그 존경심이. DJ는 목숨, 현역 때도 죽을 뻔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YS는 연금 돼가지고 단식 투쟁하면서 가게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얘기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안 돼. 지금의 어떤 유력한 정당 지도자는 그런 식의 투쟁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이 없어. 그 무슨 유신 시절에 목숨으로 어쨌든 간에 그때 YS나 TJ는 존경받을 만한 했던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했고 제야와 함께 길에서 나섰고 결사로 투쟁까지 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우어 나가더라도 학생이 주력이었고 입을 술 마시는 구조는 어쨌든 야당 지도자들이었고 그게 JP가 낀 것은 재수 없지만 그것도 영원한 이인자라고 하는 게 있지만 사실 재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이런 데서 관망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꼭 청와대에 간다고 했을 때 국민의 힘이 지지가 안 달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좀 지켜보자가 있었어요. 열기는 터졌지만 그 물꼬가 서울역에서 해고를 했다 안 했다 보다 어쨌든 간에 청와대에 갔다 해서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대안 없이 헤어진 거야. 어떤 학생들의 수준으로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80년에서 있었고 그러니까 87년에 와서는 저는 그 교훈이 80년의 그 체험이 사라지지 않던 걸 체험한 거예요. 80년에 내가 명동성당에 와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남대문에 있었는데 서울역에서 있다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처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역사는 이렇게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 광주와 80년 겪고 다시 그 다음에 그때와는 상상하기 어려운 유모차까지 나오는 상황도 보면서 2008년도를 보면서 이제 다 학습하고 나온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 역사에서 축적된 지혜를 믿습니다. 그죠. 네, 내재된 그 지혜를 거죠. 믿는데 그래서 가장 그 어떤 지혜보다 확실한 지혜는 많이 모여야 되구나. 압도적으로 많이 예. 보여죠. 저는 압도적 요구가 하야하면 된다. 인의 전술은 전술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렇죠. 예. 아 그리고 허리케인 칠 때는요 답이 안 나와요. 뭐 허리케인이 몰아칠 때는 뭐 아이고 뭐 기둥을 뭐 1m 더 깊게 하자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물길은 넘치는 거지 바가지로 넘겨버리면 안 아니 된다. 경찰들이 버스 이번에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예. 얘들이 경찰들이 저희보다 더 예민하지 않습니까? 새누리가 더 예민하듯이 우리보다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이미 확신을 한 거예요, 경찰들은. 그럼요. 그리고 20만이 나온 거잖아요. 버스란 버스를 전부 다 나무 기둥에다가 줄을 다 묶어 놨어요. 끌어낼까 봐. 근데 이 문제도 저는 이거를 끌어당겨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밀려서 넘어질지 몰라. 그렇게 돼야 되는 인파에. 거죠. 둘러싸버리는 거고. 그렇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 제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것도 검찰스러워. 그 뭐냐면 물이 있어요. 뚝이 있는 거예요. 제 방에 있고 물이 흘러가. 이 물이 넘어갈 때 밖에서 넘겨봤자 이 물은 안 따라옵니다. 이해가시겠죠? 네. 그러니까 뚝이 높다고 해서 물이 낮은 물인데 이걸 바가지로 퍼가지고 넘겨준다 해서 뒷물이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물이 차면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압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건 흘러간다 해서 청와대에 간다 안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정치권도 봐야 되는 거야. 그날 모이는 민중의 함성을. 이거 하야 요구 수렴하지 않으면 어찌 될지 모르겠구나 라는 끝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집회 때 워낙은 광화문 광장이 집회 장소였는데 인파가 넘쳐서 그 광화문 대로를 다 점령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예, 그처럼 그렇게 압도적으로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이 좀 안 좋은 표현 짱구 굴릴 생각을 안 하도록 압도적이어야 된다. 맞습니다. 아, 근데 그날 보니까 경찰의 태도도 이전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 이제 세종문화회관 앞쪽을 지나가지고 그 뒤편에 정부종합천사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차를 다 막아놔서 아저씨 어디로 가라는 거냐고 이렇게 다 막아놓으면 어디로 가냐고 그러면 평소 같으면은 뭐 대답을 안 하거나 딴 데를 쳐다보죠. 딴 데를 쳐다보거나 욕하지 마세요. 뭐 그러겠죠. 욕하지 마세요 막 승혜 씨, 이럴 거 아니에요. 욕하지 마세요! 제 이름은 그러겠지. 모르겠죠. 뭐 지금 이렇게 다 막아놓으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 다닐 길을 만들어놔야죠. 막 이러는데 아주 미안합니다. 경찰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쨌든 이게 민심의 영향을 경찰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압도적으로 우리가 또 나가서 사람의 인파에 의해 이 차벽이 밀릴 또 수 지난 있도록. 시기 현장에 있으시면서 또 실장님이 하신 얘기까지 듣고 하니까 더 실감이 납니다. 우리 실장님 이제 명동성당 철야 농성 얘기하셨는데 87년엔 또 6월 항쟁이 있었죠. 터져 나옵니다. 우리 전두환 씨가 백담사 네. 가게 되는데 참 근데 대한민국은 좋은 데다 자비로워. 놨어. 근데 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보면 한국의 그 시민들은 굉장히 보면 그 정서적이에요. 왜냐하면 하야하면 다 용서해줄게 이런 마인드가 있어 어떻게 보면. 이 백담사 이거 말이 안 되거든. 그 살인마를. 그렇잖아요. 법자지 지가 또 설법까지 했어요. 내가 백담사에 지어주는 것 가지고 부처님의 자비가 있으니까 용서할 것 같아. 뭐 절로서도 모든 중세 다 거둬주니까 그건 참회를 시켜야지 참회를. 근데 부처가 돼서 나왔는데 이게 주지 스님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그것도 법문 들어오는 놈들이 있어. 그렇다고 살인마한테. 하여튼 코미디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60에서 6.29가 아니라 6.29 이후가 저는 더 중요했다 보는 거예요. 이제 뭐 모르시는 분은 있지만 6월 10일 날 호헌 철폐 하면서 명동 성당이 시작됐잖아요. 물론 4월 13일 날 전두환이 난 계속 간접 대통령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헌법 안 고치겠다 하고 또 지가 대먹든지 아니면 누가 하더라도 뒤에서 계속 컨트롤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그때 고려대학교 교수들이 제일 먼저 호헌 철폐 선언합니다.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대학원생들이 해요. 이게 이렇게 대학원. 그때 제가 그때 n분의 1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대 같으면 고려대학교 대학원 총학생을 건설하는 걸로 나가요. 그렇게 나가는데 60은 6월 10일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그전에 계속 싸워왔잖아요. 싸워와서 그래서 뚝에 물이 찬 거야. 찬데 이놈이 벽돌 하나 던진 거야. 4.13 호헌 조치라고. 근데 이미 물이 더 넘쳐버린 거야. 이렇게 했고 60을 끌어냈는데 솔직히 6.29 담화를 잘 봐야 돼요. 이거의 주인공은 노태우를 만들어버린 거야. 노태우를 해결사를. 우리도 지금 끝장 날 수 있다. 죽 서서 개준다라는 게 있고 제주는 고미 피고 아까 말씀하신 거국내각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의 핵심은 6.29 선언을 하면서 나왔던 걔들 프로젝트가 보수 재집권 프로젝트로 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것도 합법적으로 노태우는 공범 아니에요. 광주 민주항쟁에 12.12 사태에. 그렇잖아요. 동일하게 전두환과 동일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될 놈이 이상하게 합법적으로 국민투표에서 정통성 인정해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라이트 대한교과서를 보면 87년 체제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직선제를 쟁취해서 3당 합의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민주적인 직선제 절차에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라이트와의 87년 체제야. 그 노태우가 자유민주주의 제도와의 첫 번째 대통령이 지금 되어 있다고 이쪽의 논리대로라면. 6.25 선언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7, 8년 노동자 대투쟁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9.10월 농민 대통령 나왔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6.29 선언하면서 이거는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배제해버렸다고. 이미 6.29로 민주화는 됐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은 불만 세력. 직선제가 무슨 민주화야. 우리나라 최초의 직선제는 언제 나왔어요? 이승만이가 재집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직선제예요. 그래서 직선제가 민주주의는 아니야.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저는 그래서 보면 이 6.25 선언을 꺼냈던 민중의 힘은 위대했지만 그러나 6.29 선언 자체가 가능성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맡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노태우라는 또 하나의 역사의 범죄자를 그래도 온전시켰다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동시에 기원으로 봐야 된다. 지금 거국 내각하고 얘기하고 중립 내각 얘기하고 책임 총리 얘기하고 내치 외치 얘기하는 상황이랑 어떻게 이렇게 한치도 안 틀리고 똑같은지. 지금은 그때 보면 전두환이가 진박이야 진박. 노태우는 친박이야. 또 종박이야. 비박도 아닌 거죠.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지금은 자칫하다가는 거국 중립 내각이나 탄핵의 문제는 다시 뭐냐면 지금 김무성 이런 사람들 다 공범들 아니야? 새누리당이 왜? 여당 아니에요. 집권 여당. 그리고 박근혜 방탄조끼는 친박연대만 한 게 아니잖아요.
사드 침방만 했나? 아니 김무성은 심지어 그렇죠. 선대본부장이었어요. 김무성이 박근혜 그러니까. 선대본부장 아닙니까? 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범죄에 저지르고 가서는 또 범죄 차량 바꿔 타게 하는 거야. 네. 몇 번이나. 그 신한국대에서 한나라당 그죠. 바꾸고. 옷 갈아입는 거죠. 예. 또 지금 뭐 당면 예. 바꾼다는 얘기 이런 나오더라고요. 구조에서의 갈아타기 범죄라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란 말은 위험하고 무슨 거국 내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정확하게는 그 역사의 범죄와 거기에 따른 주범, 공범, 종범, 방조범 그게 이제 기생범들 이게 이 진짜 한마디 새누리와 그다음에 수구 세력 전체잖아요. 네. 근데 일반 수구에 어떻게 할 수 없다더라도 정치적 책임이나 공공의 책임을 졌던 이 세력들에 대한 역사 교체. 하나의 이 조직 폭력배 세력들을 일망타진해야 되는 그런 시대. 아, 네. 정권 교체보다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까 쓰신 단어 정권 역사 교체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사실 이거 어떤 정치학자한테 이 표현이 제가 너무 그런 좋네. 말이에요. 전화하시면 한용아 너는 꼭 나가도 역사 교체라고 말해라. 정권 교체하면 큰일 난다. 죽서서 겨주고 브로커들의 세계다. 브로커들의 세계. 누가 김명준을 기억하고 있었겠어. 네.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또 자기가 주인공처럼 나오잖아. 아, 근데 왜 이렇게 국민들은 이게 최순실이 아니라 청와대가 목표다. 청와대만 목표가 아니라 새누리당이 목표다라고 국민들이 다 얘기하는데 야, 참 그 야권 정치인들이 왜 자꾸 말리는지. 알면서도 예. 알면서도 그들은 이 과정들이 자기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부분에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지 민중의 요구를 대변하겠다가 아니잖아요. 그래 오늘은 그 협상하는 표정을 보면서 아니 이 더불어민주당 이 책임자들은 박근혜 하야가 무서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도 얘기한 거잖아요. 이종걸 원내대표는. 실제 무서운 거 아닌가 이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하야가 자기가 권력을 못 쥐는 결과가 되면 어쩔지 않은 이런 계산 자체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폭이 좁아진 거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가만히 있어도 박근혜가 임기 채우고 자기네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구석이 있는 거죠. 네, 어찌됐든 저희가 60년 그리고 80년 그리고 87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저희도 이 항쟁의 역사가 누적되면서 내재되는 경험과 교훈이 있지만 또 저자들도 있구나 이게. 그렇죠. 예, 저자들도 이 과정의 교훈과 뭔가 방도를 가지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해야 돼. 근데 네. 역사 정말로. 네. 아, 오늘 방송을 정말 지금 현장에 있는 많은 또 촛불 청취자들이 많이 회자를 시켜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2010년 총궐기가 이 공식이 맞나요? 이게 4.19, 80년 서울의범, 6월 항쟁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다 내재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저기 수구 보수 세력도 다 내재가 돼 있는 거고 이 역사 70년 뭐 친일부터 100년의 역사 다 내재돼 있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지만 우리도 그게 다 헛된 게 아니다. 우리도 또 다 내재돼 있는 거. 그래서 그만큼 이게 형태상으로 뭐 평화 시위 촛불이지만 밑에서 붙는 이 충돌은 지금 어마어마한 거다. 지금. 우리도 이미 밑줄이 많이 깔려 있어 이제. 네. 우리도. 역사 충돌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지도도 네. 물을 한 바가지 많이 쌓아놓고 이거 뿌리려고. 우리도 안 꺼질 만큼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나 이 싸움은 쌍진적인 거야. 이거 잘 주목을 안 하는데 박정희하고 최태민을 주목해야 돼요. 박정희 친일 군인이야. 최태민 친일 경찰이야. 네, 그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 황해도에서 그죠? 네. 아니 최태민이 예. 박정희를 그렇게 뭔가 결정적으로 도와준 게 있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있을 예, 때. 그러면 박정희 유경수가 최태민을 먼저 불러서 청와대에서 식사를 같이 했대요. 가족 식사를. 그러면서 최태민을 그렇게 고마워했대요. 박정희가. 근데 뭔지를 몰라 그게. 그 지금 이제 그건 이제 어쨌든 증언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역사학 한 사람들로서 이제 원자료를 확인해야 되는데 적어도 상징성이 있는 게 나온 얘기들 자체.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가장 큰 상징은 이 둘의 출발이 다 친일로 시작해서 반민족으로. 그렇죠. 나이 차이가 있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친일군인과 친일경찰. 경찰은 뭐 가장 악질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이 딸 세대로 이어진 거야. 그대로. 그러네. 그렇죠. 근데 특징이 뭐예요? 반민족, 반민주, 그 다음에 부패, 그 다음에 사유화. 이 전체를 봤을 때 박정희 더하기 최태민의 역사로 상징되는 반민족, 반민주 세력, 부패 세력에 대한
55년의 역사를 바꾸게 된 것이다. 와, 이 친일 이 뿌리는 진짜 비껴가지 않네요. 글쎄 네. 좀 너무 좀 비과학적 같은데 과학적이에요. 네, 이 부분을 우리 또 박한준 시장님이 결국은 파내시지 않을까, 이 뿌리조차도. 기대를 합니다. 이거 뿌리 파내시면 꼭 저희 라만특에 나와서 특종을 뭐 해주세요. 제가 파낼 건 아니겠고 만사에 파고 있겠죠. 근데 중요한 63년도에 공화당 중앙위원회가 뭐 간부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역사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근데 근데 그건 증언들이니까 증언들은 서로 엇갈리고 있어서 확인해봐야 되겠죠. 누가 하겠죠. 근데 근데 제가 하여튼 뭐 출발점이 김용욱의 회고록에 나오는 그 최태민의 편지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훨씬 더 이전부터 이제 관계가 있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많은 기자들이 지금 파고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이 역사 교체의 과정이 있다. 예. 어떠셨습니까? 쭉. 아, 저는 제대로 오늘 공부했습니다. 아, 네, 저도 오늘 거의 기침 소리로 분량을 채운 것 같은데. 아니 왜요? 우리 승혜 씨는 그림도 많이 네, 그리셨잖아요. 이제 중간부터는 이제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쨌든 역사 교체라는 말이 정말 가슴에 많이 와닿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또 지난 2달 전에 오셨을 때처럼 또 공부를 하고 돌아가는 이런 기분이 들고요. 저는 11월 12일 날 거리에 서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예, 무슨 일이 있어도 거리에 서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막 충만한 기운이 네. 좀 느껴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뭐 압도적으로 총궐기에 시민들이 참가해서 압도적으로 국민은 박근혜의 퇴진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를 꼭 보여줘야 될 것 같다. 네. 우리 뭐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제목이지 않습니까? 안 나오면 쳐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압도적으로 성원을 함께 이 애청자분들도 다 나오실 거라고 믿고 함께 보내주시기를 저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도화선이다. 이거는 목표는 청와대다. 폭파. 폭파. 목표는 새누리당이다. 그 역사에 추악하게 이어진 이 다리를 끊어내는 거예요. 네. 벼랑 폭발을 시켜버립시다. 이거.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독재는 민주당 의원들 앉혀놓고 강의를 한번 하셔야 돼. 독재는 쫓아내야 나간다. 그렇게 협상으로 나가지 않는다. 진짜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 방송을 하나씩 의원실 박근혜 정부를 독재로 보느냐 안 보느냐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영화 속의 대사인데 그런 한마디가 있어요. 니만 잘해봐라. 평생 뺑뺑이나 돌기다. 이런 말을 한마디 해야 돼요. 협상으로만 문제를 해결해. 평생 세컨더리 뺑뺑이나 돌기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평생 야당 신세를 벗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난주에 저희 처가 저희 아내한테 촛불 집회 가자 얘기 안 했어요. 아, 애들은 맡기고 나는 나가서 하면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처가 9시 뉴스를 보다가 그래 내가 아우 진짜 하면서 내가 나가준다 내가 하면서 갑자기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무슨 상황이지? 예, 근데 이게 민심이다. 네. 그거 아세요? 저희들은 사실 처음부터 박근혜 정부의 이제 본질이나 양상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이거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박근혜라는 하나의 인물이라든가 그 진영 내지는 워낙에나 많은 교수들 뭐 전문가들 다 나와가지고 박근혜 각하께서 이러저러고 그러니까 뭔가 있는 줄 알았나 보죠. 그렇게 혹시 믿었던 사람들의 이 배신감은 정말 큰 거예요 지금. 이 덩어리들 아까 이제 쭉 말씀하셨을 때 박근혜 정권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 자체가 문제다 이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분노 그리고 이제 배신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국민의 이 항쟁이라고 보고 저는 물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도 엄청나게 많은 물탱크에 물을 꽉꽉 채워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민심은 그죠? 산불 났어요 지금. 뭐 헬기로 갖다 날라도 안 돼. 이거는 산불이 지금 난 있는 상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정말로 보수 진영, 수구 진영 내부에서 논란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제 이 압도적 다수의 촛불을 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다. 각하 뛸까? 그러니까 박근혜를 제거하고 박근혜를 이제 내버리는 수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계속 박근혜 끌어안고 있다가는 다 죽는다. 이런 상황으로 왠지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난 방송에서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 조갑재가 쓴 글에 보면 계엄령.
이 촛불이 그 청와대를 둘러싸는 거를 막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야 아니면 개헌밖에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2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그런 플랜카드가 나붙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님 계엄을 선포해 주십시오. 여기는 북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플랜카드가 이제 나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실제로 뭐 박사모의 회원이 늘었다는 등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압도적으로 시민들이 이거 막아낼 수 있다. 압도적으로 퇴진 요구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 그래서 정말로 청와대를 촛불로 포위를 시켜서 반드시 퇴진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는 실장님 얘기했던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많이 모이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많이 모이는 게 어려운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은 5천만 명이에요. 10만 명 보고 끝나고 놀라는 게 아니라 100만 명이 모일 수 있고 600만 명이 모일 수 있고 근데 이마만큼 모일 수 있게 모든 장치와 수단과 방법과 기조를 동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좀 더 이제 저희가 뭐 노동자들도 있고 농민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자영업자들도 있고 종교인들도 있고 다 자기 색깔들이 있잖아요. 다 자기 처지가 있고 근데 지금만큼은 이런 최순실이란 계기를 통해서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딱 불이 붙은 거잖아요. 여기서 한번 이런 걸 다 넘어서 한번 목표로 가기 위해서 손을 잡아야 된다. 굳게.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 뭐 사드 얘기하고 뭐 개성공단 얘기하고 한일협정 막 이런 거 얘기했는데 하루 빨리 박근혜를 하야시켜야 이걸 스톱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차이를 뒤로 하고 손을 굳게 잡아야 된다. 광장에서 모두가 하나다. 딱 이런 게 이게 저는 인의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지름길 아닌가 또 한편. 네, 좋습니다. 저도 야, 그럼 만약에 박근혜 실제로 하야되면 우리 라반트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요. 하나 위원장님으로 실장님 모시고 성과 하나 내는 그건 건가요? 하지 마세요. 네. 좋은 일이 생기면 표표에 사라지는 게 아니 기부예요. 이건 연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와 아, 근데 너무 미리 이렇게 그것도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네. 향후에 방송 프로그램을 걱정하다니. 네. 저희는 방송을 계속 하겠습니다. 하여튼 11월 12일은 그 하루는 24시간이지만 55년을 바꾸내는 2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11월 12일에 동지회를 만들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시다. 네, 좋습니다.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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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2일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각계각층의 요구를 담아서 2시부터는 부문별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청소년들은 청소년 시국대회가 오후 3시 종로이가 탑골공원에서 있고요. 그리고 청년학생 총궐기는 오후 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대회는 2시 서울시청 광장, 농민대회는 2시 남대문, 그리고 나는 노점상이거나 장애인이신 분들은 빈민장애인대회가 청계광장에서 역시 2시에 있습니다. 시민대행진은요, 대학로 이하 사거리에서 2시에 시작하는데요. 이 시민 총궐기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대행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각계각층의 요구를 모아서 민주주의 국민행동, 백남기 투쟁본부, 4.16 연대, 한국사국가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위안부 전국행동 등이 맨 앞에 풍물패를 앞세우고 백남기 농민과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부활도를 앞세우고 다양한 이슈 퍼레이드로 행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행진 이후에는 4시에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대회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서 태평로, 을지로, 소공로, 기타 주변 도로에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퇴진 청와대 포위 국민대행진이 오후 5시에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좀 변화되는 상황이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2시에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부문대회로 집중해 주시면 되겠고요. 4시에 서울시청 광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우리 애청자분들 만나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옥시켜라 박근혜를 하옥시켜라 우주의 기운 무당의 주술 닭깎기마 사옥까지 불러내어도 이젠 끝났다 돌이킬 수 없다
좋은 말 할 때 물러나거라.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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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하야 하여라. 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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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라. 박근혜를 하옥 시켜라.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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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하야 하여라. 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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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라. 박근혜를 하옥 시켜라.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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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라. 박근혜는 당장 하야 하여라. 하옥 하옥